여러분, 인삼이랑 홍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기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인삼과 홍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더 솔직히 말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인삼이랑 홍삼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많으신데,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고객님들에게 설명을 꼭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인삼과 홍삼, 이 두 개가 뭐가 다르고, 왜 굳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삼과 인삼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홍삼과 인삼은 엄연히 다른 제품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홍삼과 인삼 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다르고요. 우리가 왜 홍삼과 인삼을 다른 거라고 인지해야 되는지, 왜 다르게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삼이라는 단어 개념 정리부터 하면 우리가 흔히 인삼 주세요, 인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인삼은 수삼입니다. 인삼 그 카테고리 안에 수삼, 태극삼, 백삼, 홍삼, 흑삼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흙이 묻어있는 수분이 70% 정도 있는 그게 수삼이에요. 물을 머금는 삼이라고 해서 수삼이라고 하는데요. 수삼, 정확히 말하면 수삼과 오늘 홍삼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로 그럼 인삼과 홍삼 뭐가 달라? 라고 물어봐 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해볼게요. 인삼은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로 흙이 묻어있는 인삼, 수삼이지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삼은 흙에 묻어있는 정말 그거 자체가 인삼이고요. 홍삼은 그 인삼을 세척하고 찌고 말린 게 홍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건조시킨 게 홍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과정은 증삼, 증숙. 그러니까 인삼을 찌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찌는 행위를 통해서 맛도 달라지고요. 향도 달라지고요. 색깔도 달라지고요. 안에 구조도 달라지고요. 성분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인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분들이 홍삼으로 될 때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쉽게 설명드릴 때 홍삼은 인삼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삼과 홍삼 이 두 개는 생김새가 확실히 다릅니다. 인삼은 뽀얗고 약간 말캉거리고 먹으면 아삭거리고 씹을 수가 있어요. 약간 무처럼. 하지만 홍삼은 이미 색깔이 젓갈색이고 단단해서 씹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수한 향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왜 모든 게 달라져요? 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열이 가해지면서 아까 인삼에서 홍삼으로 갈 때 열이 가해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서 생긴 것과 맛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질들 안에, 그러니까 인삼과 홍삼 안에 있는 그 구조가 바뀌면서 성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빵이나 이렇게 요리할 때, 고기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뀌면서 맛이 더 풍미가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맛이 깊어지잖아요. 동일한 구조예요. 인삼에서 홍삼으로 열을 가할 때 갈색으로 바뀌는 이게 구조가 바뀌면서 맛과 향과 영양분이 바뀌는 거죠. 다음으로는 성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인삼에는 여러분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사포닌은 거품이라는 단어인데 뜻이에요. 자, 도라지랑 뭐 더더 이런 뿌리 식물에 다 사포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삼에만 있는 사포닌.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만 있는 사포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삼에만 있는 사포닌 이걸로도 너무 좋은데 열을 가해서 홍삼으로 만들면 더 강력한 진세노사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진세노사이드는 RG1, RB1, RG3 이 세 개를 말하는데요. 인삼에는 RB1과 RG1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막 열을 가해가지고 홍삼으로 만들면 RG3라는 진세노사이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RG3에 정말 강력한
항암, 면역력 향상, 뭐 항염,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삼의 좋은 성분들이 강력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RG3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삼보다 홍삼이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삼과 홍삼의 효과는 어떻게 달라?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인삼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몸에 은근히 몸을 받쳐주는 뭔가 기초, 그러니까 기력이 없을 때 그 밑바탕을 채워주는 역할이라면 홍삼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면역력 떨어졌을 때, 그리고 몸에 염증이 많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이럴 때는 몸의 균형을 전체적으로 다시 잡아주는 거는 홍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홍삼은 열 많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홍삼에는 항상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성의 기능은 뭐냐면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 과한 것은 내려주고 적은 것은 이렇게 올려서 균형을 맞춘다는 항상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이나 우리 고전서적을 보면 홍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좋은 약재이고 어느 기능에 치우쳐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항상성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열이 많은 사람들은 적정 온도로 할 수 있게 열을 내려주고 몸이 차거나 차가운 그 상태에서는 몸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다시 항상성, 평균으로 높여주는 그런 평균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아서 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도 엄청 다르죠. 인삼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먹죠?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차로 그냥 이렇게 차처럼 먹거나 이렇게 신선식품과 먹는 게 거의 동일하고요. 홍삼은 뭐 어떻게 먹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한 제품이 거의 다 홍삼 제품인데 뭐 스틱 제품, 절편, 농축액, 추출액 여러 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섭취하기 편리한 거는 홍삼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삼과 홍삼은 기능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인삼은 내 몸을 뭔가 이렇게 채워주는 기운 보충하고 싶을 때 먹는 거라고 하면 홍삼은 내 면역 관리, 스트레스 관리, 뭐 내 피로 관리 등을 하고 싶을 때는 홍삼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뿌리지만 인삼과 홍삼은 이렇게 쓰임이 정말 명확히 다릅니다. 오늘 인삼과 홍삼에 대해서 비교하는 아주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인삼과 홍삼 더 이상 같은 걸로만 보이지 않으시죠? 네. 아마 오늘 설명이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소비자님들은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하면 설명드려봤고요.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더 디테일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비교로 다시 한번 2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겨울 보내시고요. 인삼이든 홍삼이든 나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